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나요? 한국 경제 1%대 성장 전망, 올해 2% 회복 예상.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1%는 성장이 아니라 정체의 신호다. 왜일까요? 경제 성장률 1%는 단순히 작년보다 1% 나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이 나라가 더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선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3에서 4%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5%를 넘기면 호황이라 불렀죠. 그런데 지금 1%대 성장은 새로운 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씨가 잠깐 흐린 게 아니라 기후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숫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소한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라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성능, 연료, 도로 상태를 고려했을 때 안전하게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인 거죠.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3년 기준 약 1.9%, 10년 전에는 3%가 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5%를 넘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2%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올해 2% 성장했다는 건 대단한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한계치에 가까스로 도달했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이 한계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30년이 되면 잠재 성장률은 1%대 초반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경제의 엔진은 점점 약해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경제의 세 가지 엔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노동, 자본, 생산성. 쉽게 말하면 일할 사람, 투자할 돈, 기술 발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매년 약 3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면 당연히 경제 규모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 이건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는 문제입니다. 둘째, 자본 투자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국내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은 정체되어 있고 수출 의존도는 높지만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우리가 강한 분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외 산업은 어떤가요? 신성장 산업은 아직 미약하고 전통 산업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미래가 보일 때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그 미래가 흐릿합니다. 셋째, 생산성 혁신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기술 발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 속도는 과거만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 발전이 실제 경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걸로 새로운 시장을 여는 속도는 느립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약해지면서 한국 경제는 점점 빠르게 달릴 수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흐름을 바꿀 국가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단순히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국가의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사진을 그리는 중심, 경제기획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장관급 자리가 비어있고 중장기 전략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방향타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은 상황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지만 그 예산이 어떤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한 그림이 없습니다. 복지는 늘어나지만 성장 동력은 어디서 나올지 불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이 방향의 부재는 가장 취약한 곳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바로 자영업 현장입니다. 구조적 변화는 통계로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2023년 기준 자영업자 수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즉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영업은 내수에 100% 의존합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가고 카페에 가고 옷을 사야 자영업자가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고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입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올랐습니다. 당연히 소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의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융 지원을 받아 버텼습니다. 저금리 대출, 정책 자금. 하지만 그 돈은 빌린 돈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고 금리는 올랐습니다. 대출 상환 압박은 커지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버티는 가게보다 문 닫는 가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 속에서 기묘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가게를 열고 누가 가게를 닫는가? 그 답은 세대에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2030대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시기인데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먼저 60대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은퇴는 빨라졌지만 노후는 길어졌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자녀에게 기대기도 힘든 시대. 그래서 많은 노년층이 생계를 위해 다시 가게를 엽니다. 치킨집, 편의점, 분식집.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대부분 1년 2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실패는 곧 노후 자산의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청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청년들도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노년층과 다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정규직 문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밀림 창업 푸시 안트러프러너십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를 보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밀려서 뛰어드는 창업. 준비도 자본도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패율은 더욱 높습니다. 2023년 기준 청년 창업의 1년 내 폐업률은 약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역설이 생깁니다. 60대는 살기 위해 가게를 열고 20대는 살기 위해 가게를 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창업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구조의 문제입니다. 양쪽 세대 모두 갈 곳이 없어서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는 하나의 큰 경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무시합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경고등은 이유 없이 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계기판에는 여러 개의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경고등 1 성장률, 1%대 고착화, 경제가 더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경고등 2 자영업 대량 폐업,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고등 3 청년 실업과 노년 빈곤의 동시 증가, 일자리 구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고등 4 국가 전략의 공백, 방향을 잡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이 경고등들이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문제는 성장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의 붕괴, 청년의 좌절, 노년의 생계형 창업.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저성장의 흐름을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방식과 사회 구조를 만들어갈 것인가. 일본은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저성장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일시적 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선택권조차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개인은 소비와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1%대의 성장률 속에서도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고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노년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1%라는 숫자 뒤에는 2,500만 가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저성장의 시대를 어떤 사회로 바꾸고 싶으신가요?